붉은 조명 아래 현상액 속에서 떠오르는 한 장의 사진. 그 사람은 저의 전 남편이었어요. 고백과 통곡이 뒤섞인 절망의 순간.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위로 순옥의 미소가 겹쳐진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현상되지 않았을 뿐.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원에 힘입어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가 뜨기 전 세상이 아직 잠든 새벽녘입니다. 골목 어기 낡은 사진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70 중반의 노인 박영수 씨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의 손엔 늘 들고 다니는 낡은 손수건과 작은 청소 도구들이 들려 있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이 시간이면 이곳에 옵니다. 사진관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을 찾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매일 새벽을 이곳에서 시작하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진열장, 색이 바랜 벽지, 그리고 벽에 걸린 수십 장의 오래된 사진들. 영수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하나하나 닦아냅니다. 손끝에 닿는 유리면은 차갑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도 왔습니다. 영수 씨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듯 혹은 사과를 하듯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카운터 뒤편 벽에 걸린 액자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수줍은 듯 하면서도 환한 미소.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어제도 봤던 사진인데 오늘은 여인의 미소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더 환해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슬퍼 보이는 걸까요? 영수 씨는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액자의 유리를 닦습니다. 먼지가 걷히자 여인의 얼굴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순간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영수 씨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진관 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조금씩 스며듭니다. 황금빛 아침 햇살이 먼지 입자들을 비추면서 사진관 안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 빛조차 어딘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그 경계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영수 씨는 진열장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필름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필름 한 통을 꺼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빛에 비춰봅니다. 필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인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영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필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아까 닦았던 그 액자에서 유리 위로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분명 아까 깨끗이 닦았는데 말입니다. 영수 씨는 다시 액자 앞으로 다가갑니다.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만져봅니다. 차갑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수 씨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씨는 액자를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숙입니다. 새벽 사진관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 오후 다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입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밝게 들어오지만 사진관 안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먼지와 습기가 빛을 삼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영수 씨는 카운터 뒤 작은 의자에 앉아 옛날 장부를 펼쳐봅니다. 노란 종이 위에는 손으로 쓴 글씨들이 빼곡합니다. 고객 이름, 촬영 날짜, 받아야 할 금액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기록들입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장부를 넘기던 영수 씨의 손이 멈춥니다. 1987년 10월 15일. 그 날짜 옆에 적힌 이름. 김순옥. 영수 씨의 손이 떨립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순옥 씨는 이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환하게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죠. 영수 씨의 사진관 바로 옆이 순옥 씨의 꽃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꽃향기가 사진관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처음 순옥 씨가 사진관에 온 건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꿈에 그리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순옥 씨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미소를 렌즈 너머로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이미 영수 씨는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죠. 하지만 순옥 씨의 그 미소는 영수 씨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사진 잘 나왔나요? 멋지로 순옥 씨가 사진을 찾으러 왔을 때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봉투를 건네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나왔어요. 순옥 씨는 수줍게 웃으며 사진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순옥 씨는 자주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꽃 한 송이를 들고 혹은 그냥 인사를 하러. 영수 씨도 순옥 씨의 꽃집에 들렀습니다. 사진관에 놓을 꽃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을 나누고 차를 마시고 함께 웃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순옥 씨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영수 씨에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순옥 씨가 사진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순옥 씨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에겐 가족이 있고 저는 그냥 혼자인 사람이에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 씨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더 찍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를 준비하고 순옥 씨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순옥 씨는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영수 씨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순옥 씨는 사라졌습니다. 꽃집 문은 닫혔고 순옥 씨는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영수 씨는 그 사진을 현상했습니다. 그리고 액자에 넣어 사진관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순옥 씨를 생각했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채로 지금 영수 씨 앞에 걸려 있는 그 사진이
바로 그날 밤 찍은 사진입니다. 순옥 씨의 마지막 미소가 담긴 사진. 영수 씨는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걸 느낍니다. 사진 속 순옥 씨의 미소가 아까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더 선명해 보입니다. 더 생생해 보입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액자에서 나올 것 같은. 영수 씨는 액자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 반사된 얼굴 뒤로 무언가가 보입니다. 영수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사진관뿐입니다. 다시 액자를 봅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영수 씨를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다음 날 저녁 영수 씨는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관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서랍장입니다. 오랜만에 열어보니 먼지가 폭폭 날립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필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현상하지 않은 필름, 현상했지만 인화하지 않은 필름, 그리고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사진들. 수십 년간 쌓인 기록들입니다. 영수 씨는 필름 하나하나를 꺼내 빛에 비춰봅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형상들, 결혼식 사진, 가족 사진, 졸업 사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잃은 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영수 씨의 손이 멈춥니다. 한 필름을 발견한 겁니다. 다른 필름들과는 달리 이 필름은 작은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987년 10월 15일. 바로 그날입니다. 순옥 씨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그날.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필름을 꺼내 책상 위 조명 아래에 비춰봅니다. 그리고 숨이 멎습니다. 필름 속에는 두 사람이 찍혀 있습니다. 순옥 씨와 영수 씨 자신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이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날 밤 순옥 씨 혼자만 찍었는데, 아니, 기다려보세요. 자세히 보니 더 이상합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이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순옥 씨의 미소와 영수 씨의 표정이 하나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씨는 필름을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진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문득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날 밤 순옥 씨를 찍고 난 후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찍어요. 마지막 기념으로. 영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타이머를 맞추고 영수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영수 씨는 순옥 씨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가족도 죄책감도 모든 것을. 하지만 사진이 찍힌 직후 영수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사진은 현상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따로 빼내어 봉투에 넣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필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영수 씨는 필름을 다시 들어봅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도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행복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필름을 쥔 채로 사진관을 둘러봅니다. 갑자기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을 이곳에서 일했는데 오늘따라 모든 게 이상합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먼지 쌓인 카메라들이, 낡은 의자들이,
모두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벽에 걸린 순옥 씨의 액자가. 영수 씨는 천천히 액자 쪽으로 다가갑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무섭게 느껴집니다. 영수 씨는 손에 쥔 필름을 액자 옆에 갖다 댑니다. 필름 속 두 사람의 모습과 액자 속 순옥 씨의 모습을 나란히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순옥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완전히는. 순옥 씨는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이 필름 속에, 이 사진관 어딘가에. 영수 씨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립니다. 바스락 바스락. 영수 씨는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순옥 씨, 당신인가요? 영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 한 점 없는 사진관 안에서 커튼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영수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는 순간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는 사진관 안쪽 예전에 암실로 쓰던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빨간 조명만 켜진 좁은 공간입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필름들이 빨랫줄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벽면에는 현상액이 든 트레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영수 씨는 오래전에 발견한 그 필름을 현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숨겨두었던 그 필름. 자신과 순옥 씨가 함께 찍힌 그 필름을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상액을 준비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작업이라 손놀림이 서툽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했던 동작들을. 필름을 현상액에 담급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빨간 조명 아래에서 필름 위로 형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윤곽이 보이고 그 다음 세부적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영수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필름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해집니다. 순옥 씨와 영수 씨,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 모습. 순옥 씨는 환하게 웃고 있고 영수 씨는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 속 영수 씨의 얼굴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한다기보다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워지는 것처럼. 영수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순옥 씨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더 밝아지고 더 생생해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럴 수가. 영수 씨는 중얼거립니다. 필름을 현상액에서 꺼내 물로 헹굽니다. 그리고 빨랫줄에 걸어 말립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집니다. 빨간 조명 아래에서 그 물방울들이 마치 피처럼 보입니다. 영수 씨는 암실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순옥 씨가 떠나던 그 다음 날, 영수 씨는 순옥 씨의 꽃집에 가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꽃들은 모두 시들어 있었고 화분들은 엎어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꽃집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순옥 씨가 어디로 갔는지.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니 아침에 보니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에요. 영수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순옥 씨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옥 씨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순옥 씨의 관계가 드러날까봐, 가족에게 들킬까봐. 그래서 영수 씨는 그냥 침묵했습니다. 순옥 씨가 어딘가로 떠났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순옥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자신 때문에 순옥 씨가 힘들어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영수 씨를 괴롭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사진관을 계속 운영했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딸이 자라 결혼했고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은 영수 씨는 다시 이 사진관에 와 있습니다. 순옥 씨의 사진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속죄라도 하듯 매일 이곳을 찾아 사진을 닫고 순옥 씨에게 말을 겁니다. 빨간 조명 아래에서 말리고 있는 필름을 바라봅니다. 필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고 순옥 씨의 모습만 또렷합니다. 마치 순옥 씨가 자신을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수 씨 스스로가 자신을 지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암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사진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영수 씨는 긴장하며 문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카운터 위에 하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다가가 꽃을 집어듭니다. 백합꽃입니다. 순옥 씨가 가장 좋아하던 꽃. 영수 씨의 손이 떨립니다. 순옥 씨, 당신이 온 건가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사진관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이곳에 붙들어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영수 씨는 사진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소리입니다. 영수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2시.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누구세요? 영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됩니다. 똑똑똑. 영수 씨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습니다. 차가운 쇠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엽니다. 문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빛이 골목을 비춥니다. 그 빛 아래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입니다.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이,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순옥 씨인가요? 영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 뿐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춥니다. 영수 씨는 숨이 멎습니다. 그 얼굴, 사진 속에서 보던 바로 그 얼굴입니다. 순옥 씨입니다. 30여 년 전 모습 그대로의 순옥 씨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영수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순옥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던 바로 그 미소입니다. 화나면서도 어딘가 슬픈 미소. 오래 기다렸어요, 영수 씨. 순옥 씨가 말합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울림이 있습니다. 당신, 어디 있었어요?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영수 씨가 묻습니다. 순옥 씨는 천천히 사진관 안으로 들어옵니다.
영수 씨는 뒤로 물러섭니다. 순옥 씨의 발걸음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떠나지 않았어요. 전 계속 여기 있었어요. 순옥 씨가 말합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가리킵니다. 여기, 이 사진 속에, 이 사진관 안에, 당신 곁에 계속 있었어요. 영수 씨는 순옥 씨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꿈일 겁니다. 악몽일 겁니다. 저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영수 씨가 말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순옥 씨는 영수 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영수 씨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그 손길은 차갑습니다.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순옥 씨가 속삭입니다. 영수 씨는 순옥 씨를 껴안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순옥 씨가 실체가 없을까봐, 아니면 너무나 차가울까봐.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은 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순옥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수 씨는 순옥 씨의 눈을 봅니다. 그 눈 속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요. 멀리, 아주 멀리. 당신을 잊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순옥 씨가 말합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순옥 씨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날 밤 꽃집에서 저는 순옥 씨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수 씨는 순옥 씨를 바라봅니다. 순옥 씨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슬픔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영수 씨가 묻습니다. 순옥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뒤를 돌아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당신이 알아야 할 게 더 있어요. 순옥 씨가 말하며 문턱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내일 밤 다시 올게요. 그때 모든 걸 말해줄게요. 진실을. 그 말과 함께 순옥 씨는 사라집니다.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 영수 씨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문턱을 보니 하얀 꽃잎 몇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작은 물자국이 있습니다. 아니, 물자국이 아닙니다. 영수 씨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져봅니다. 붉은색입니다. 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정신없이 오래된 신문들을 뒤적였습니다. 사진관 구석에 쌓여 있던 신문 더미를 모두 꺼내어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1987년, 1988년, 1989년. 노란 종이에 바른 글씨들. 영수 씨는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하며 넘겼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에 관한 기록을, 그날 밤의 진실을. 한참을 뒤적이다가 영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1987년 10월 17일자 신문.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내 꽃집에서 여성 실종. 경찰 수사 중.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난 15일 밤 시내 중앙동에 위치한 한 꽃집에서 주인 김순옥 씨 35세가 실종됐다. 꽃집은 문이 잠긴 채 발견됐으며 내부에는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사건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영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실종? 순옥 씨가 실종됐다고? 영수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가 그냥 떠났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던 겁니다. 영수 씨는 계속해서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는 후속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종 여성 김순옥 씨, 여전히 행방불명. 목격자 없어. 그리고 또 며칠 후 김순옥 씨 실종 사건 미제로 종결될 듯. 경찰, 더 이상의 단서 없어. 영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겁니다. 어디론가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순옥 씨가 사진관을 나선 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꽃집으로 돌아간 순옥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수 씨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날 밤 순옥 씨를 사진관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비가 그쳤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순옥 씨는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영수 씨. 행복하세요. 그것이 순옥 씨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순옥 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다시 밖으로 나가 순옥 씨를 따라갔습니다. 꽃집까지 가봤습니다. 꽃집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옥 씨가 안에 있었습니다.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안심하고 돌아섰습니다. 순옥 씨가 무사히 돌아갔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순옥 씨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게 마지막이었을까요? 영수 씨는 문득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꽃집을 떠나려던 순간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걸 봤던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남자. 영수 씨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꽃집 쪽으로 향하는 걸 봤습니다. 영수 씨는 그때 왜 뒤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때 돌아봤다면 순옥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영수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988년 3월자 신문이었습니다. 중앙동 꽃집 건물 철거, 재개발 사업 진행, 순옥 씨의 꽃집이 있던 건물이 철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순옥 씨가 사라진 지 몇 달 후 그 골목이 재개발되면서 건물들이 헐렸습니다. 꽃집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순옥 씨의 흔적도 함께.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걸. 영수 씨는 다시 벽에 걸린 순옥 씨의 사진을 봤습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슬픔이 담긴 미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미소. 순옥 씨,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영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와 신문들을 흩날렸습니다. 신문들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수 씨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1987년 10월 16일자 신문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사라진 바로 다음 날, 신문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앙동에서 남성 목격,
수상한 행동. 영수 씨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날 밤 중앙동 골목에서 수상한 남성이 목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꽃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고 옷에 무언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영수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 남성이 그날 밤 자신이 봤던 그 남자가. 영수 씨는 계속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미궁에 빠졌습니다. 영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되면 순옥 씨가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영수 씨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습니다. 순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밤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암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빨간 조명만 켜진 좁은 공간. 천장에 매달린 필름들이 마치 유령처럼 흔들립니다. 영수 씨는 며칠 전 발견한 그 필름을 다시 꺼냈습니다. 자신과 순옥 씨가 함께 찍힌 필름. 이미 한 번 현상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인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으로 만들어서 확실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영수 씨는 인화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장비들을 다시 꺼내어 세팅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필름을 확대기에 넣고 렌즈를 조정했습니다. 인화지 위로 이미지가 투사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두 사람의 형상. 영수 씨는 타이머를 맞추고 빛을 쬐었습니다.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급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빨간 조명 아래에서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윤곽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 다음 세부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순옥 씨의 얼굴, 환한 미소, 그리고 영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한다기보다는 다른 얼굴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얼굴 위로 다른 얼굴이 겹쳐집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 젊은 남자, 험상궂게 생긴 얼굴. 그리고 그 순간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골목에서 봤던 그 남자, 꽃집 쪽으로 걸어가던 그 남자. 영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현상에게서 꺼내 정지에게 담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착에게 담급니다. 사진이 완성됩니다. 영수 씨는 사진을 들어 빛에 비춰봅니다. 자신과 순옥 씨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하지만 자신의 얼굴 위로 그 남자의 얼굴이 투명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마치 이중 노출된 것처럼. 아니, 이것은 이중 노출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무언가. 영수 씨는 사진을 내려놓고 암실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순옥 씨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그때 암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빨간 빛 속으로 누군가 들어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옥 씨였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더 심각했습니다. 더 슬펐습니다. 왔군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수 씨 곁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순옥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옥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사진관을 나선 후 저는 꽃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을 정리하려고요. 짐을 싸고 이 동네를 떠나려고요. 순옥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꽃집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있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영수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남자는 제 전 남편이었어요. 영수 씨는 놀라서 순옥 씨를 봤습니다. 전 남편? 순옥 씨에게 전 남편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결혼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술을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참고 참다가 결국 도망쳤죠. 이 동네로 와서 꽃집을 차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순옥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찾아냈어요. 그날 밤에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았나 봐요. 당신을 만난다는 걸.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나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저를 위협했어요. 따라오라고 아니면 당신을 해치겠다고. 순옥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꽃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옥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죽였어요. 영수 씨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꽃집 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제 몸을 어딘가에 숨겼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순옥 씨가 영수 씨를 봤습니다. 당신이 봤던 그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 전 남편, 살인자. 영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순옥 씨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의 몸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영수 씨의 팔은 그냥 허공을 통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영수 씨가 울먹였습니다. 순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제 운명이었어요. 순옥 씨가 영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도와줘야 해요. 진실을 밝혀줘야 해요. 그래야 제가 편히 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 씨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진 남자의 얼굴. 경찰서에 도착한 영수 씨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형사는 영수 씨를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30여 년 전에 실종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김순옥 씨라는 분이.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영수 씨는 봉투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진 속 남자가 범인입니다.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겹쳐진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건 이중 노출된 사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옥 씨가 제게 보여준 겁니다. 범인의 얼굴을. 형사는 영수 씨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수 씨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옥 씨와의 관계, 그날 밤 있었던 일, 그리고 순옥 씨가 밤마다 찾아와 들려준 진실을. 형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영수 씨의 진지한 태도에 점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전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꽃집 안에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순옥 씨의 시신을 어딘가에 숨겼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진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형사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사진을 스캔하여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한참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사람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네요. 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사망했다고요? 네. 이름은 박철수. 1997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형사는 화면을 영수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김순옥 씨의 전 남편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형사가 영수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꽃집이 있던 건물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재개발로 헐린 그 건물의 지하를 파보았더니 유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DNA 검사 결과 김순옥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여 년 동안 그곳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경찰은 박철수가 범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진실은 밝혀진 겁니다. 영수 씨는 순옥 씨의 유골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순옥 씨를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장례식 다음 날 영수 씨는 다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순옥 씨의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액자를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순옥 씨. 용서해 주세요. 영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암실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사진을 인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옥 씨를 위한 사진.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의 순옥 씨. 영수 씨는 옛날 필름들 중에서 순옥 씨가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인화했습니다.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순옥 씨의 미소가 빛났습니다. 진짜 행복한 미소. 고통도 슬픔도 없는 순수한 미소. 영수 씨는 그 사진을 새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사진관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순옥 씨.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사진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수 씨는 순옥 씨를 만났습니다. 순옥 씨는 하얀 옷 대신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덕분에 이제 떠날 수 있어요.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좋은 곳이요. 평화로운 곳.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은 곳. 순옥 씨는 영수 씨에게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순옥 씨가 속삭였습니다. 사랑했어요, 순옥 씨.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영수 씨.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이렇게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순옥 씨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영수 씨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사진관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순옥 씨의 사진을 봤습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사진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옥 씨의 꽃집이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새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그곳에서 희미하게 꽃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영수 씨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 새로운 하루를 향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안녕, 순옥 씨.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그 바람에 실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영수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영수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 지으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햇살 가득한 거리를, 새로운 날을 향해. 사진관 벽에 걸린 순옥 씨의 사진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제는 진짜 행복한 미소로, 그리고 그 미소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곳에 남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